자, 유사관간제입니다. 자, 유사관간제는 조문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조문을 보면 폭행협박으로 자, 구강학문이죠. 구강학문에 성기를 넣는 겁니다. 구강학문에 성기가 아닌 것을 넣었을 때는 유사관간제가 되질 않아요. 자, 밑에 기출문제 가보시면 여기 구강 나와 있죠. 구강에 성기를 넣는 것이 유사관간인데 지금 보면 성기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넣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유사관간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가서 자, 성기나 학문에는 신체의 일부를 넣거나 또는 도구를 넣었을 때 여기서는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유사관간이 안 돼요. 그쵸? 근데 성기에 성기가 아닌 다른 것을 넣었을 때 유사관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뭐를 넣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기출도 나온 적도 있었고 또 하나를 더 보면 유사관간제는 강간제보다 형기가 작아요. 강간제는 3년 이상이었지만 유사관간제는 2년 이상으로서 강간제보다 형이 낮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보시게 되면 낮게 규정되어 있다는 지문은 맞는 거죠. 그리고 강간제이니까 예비무죄 처벌조항이 있고 자, 다시 한번 조문 확인하시고요. 법정형이 강간죄보다 낮다는 점, 유사강간죄는 예비무 처벌조항이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 갑니다. 자, 최근 판례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 강의할 때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출제가 되었는데 조문은 잠시 판결 요지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꺽쇠 2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강간죄의 착수 시기는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폭행협박을 개시했을 때 강간죄의 착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개시하면 착수인 것이지, 자, 실제로 간음행위가 시작될 필요까지는 없다. 실제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 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이 개시가 되었을 때 착수가 된다 했는데 이러한 법논리는 유사강간죄에도 똑같다. 즉 그 말은 유사강간죄도 착수 시기를 어디로 잡겠다? 폭행협박을 개시했을 때 이때 착수 시기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 볼게요. 자, 사실관계입니다. 자, 갑은 밤 9시경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남편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을려를 주점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서 자, 여기서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문을 잠근 후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에 을이 저항하자 용병칸으로 밀어넣은 후에 자신의 성기를 을의 구강에 넣으려고 하였고 자, 그랬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갑의 죄책은 뭘까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성기를 을의 구강에 넣으려고 했으므로 이것은 유사강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유사강간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유사강간죄의 착수 시기가 어디입니까? 착수 시기가. 자, 여기서 자신의 성기를 을의 구강에 넣으려고 할 때 요때 착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갈 때 요때 착수가 되겠습니까? 어디를 착수 시기로 잡는가에 따라서 죄의 개수가 달라져요. 자, 앞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페이지 법조문을 가보면 자, 유사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인해서 밑에 구강학문 등의 성기를 넣거나 그 밑에도 넣는 행위를 했을 때, 즉 넣었을 때 기수죠. 넣었을 때 기수이고 폭행협박으로 뭐뭐를 했을 때 이때 폭행협박이 바로 착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착수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나 똑같단 말이에요. 폭행협박을 개시한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된다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실관계에서 폭행협박을 개시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지. 그쵸?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욕구가 발생해서 이 남자 화장실 앞에 있는 시점에서 여자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갔을 때 이때가 바로 폭행협박을 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때 착수이죠. 이때 착수입니다. 착수를 한 후에 지금 그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문을 잠근 후에 여자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에 여자 화장실 용병 칸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바로 뭐지?
요게 바로 요 부분이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주거 침입죄. 주거 침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성기를 을의 구강에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유사강간은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자, 그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꺽쇠 2번에 폭행 협박을 개시했을 때 유사강간죄의 착수가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읽어보게 되면 자 여기 이런 말 나오죠.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여기죠. 여기가 바로 뭐다? 밑에 폭행 협박을 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바로 유사강간죄의 착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밑에 보면 화장실에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이미 착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는 거예요. 따라서 피고인이 그 행위를 착수할 때에는 자,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범한 자가 되는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뭐다? 착수를 했을 때, 즉 여자 화장실을 끌고 갔을 때는 이 남자가 아직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꺽쇠 1번에 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주거침입 강간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형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법이 있죠. 밑에 법. 밑에 법이 무슨 법이지? 성폭력 처벌법이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나오는 죄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있고 주거침입 강간죄가 있는데 이 죄는 조문을 가만히 보면 주거침입한 상태에서 주거침입을 한 후에 강제추행하는 것이고 주거침입을 한 후에 강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성립을 하려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강간 등을 했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성립을 하려면 주거침입을 했다는 신분을 가져야 돼. 신분. 이러한 주거침입을 범했다는 신분이 없으면 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나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주거침입을 범했다라는 일종의 신분 범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실관계 가보면 여기서 여자 화장실을 끌고 갔다라고 했을 때 착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아직 주거침입 전 단계이다 보니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거침입은 그 이후에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일단 여기까지 끊었죠?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자, 선후가 바뀌어서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이거지. 여기가 바로 뭐야? 여기가 바로 유사강간죄, 유사강간죄의 착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즉 유사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착수한 자가 그 후에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을 때는 그때는 이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강간죄 플러스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경합범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자 사실관계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답은 뭐가 됩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유사강간 미수죄하고 주거침입죄가 각 별도로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자, 여기까지 다 정리하셨죠? 다 정리했습니다. 지웁니다. 자, 여기 기출됐다 그랬죠? 이 기출된 부분이 작년도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저는 이 꺽쇠 1번이 출제된다라기보다는 꺽쇠 2번이 출제된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문제는 꺽쇠 1번이 나왔습니다. 꺽쇠 1번이 쉽잖아요. 그치? 근데 앞으로 문제는 2번 중심으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2번을 꼭 좀 봐두시면 돼요. 2번 중에서 요 개시했다라기보다는 요 사실관계 있죠? 억지로 여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착수가 되는 이 사실관계가 시험에 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1번이 쉬운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세요. 자, 됐고 강제추행죄를 갑니다.
자, 강제추행죄는 역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고요. 사람이 객체이고 추행한 자는 역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와 주체에서는 강간죄랑 똑같아요. 자, 나머지는 됐고. 자, 말씀드렸죠? 여기 미수만 있지만 예비문은 없다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도는 한거를 곤란케 할 정도이면 된다. 요 앞에 현저히란 말을 쓰면 틀려요. 요 앞에 현저히는 아니고 그저 곤란케 할 정도이면 됩니다. 시기는 반드시 추행 이전에 행해짐을 요하지 않죠. 따라서 추행과 동시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 폭행 자체, 즉 터치하는 것 자체가 추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판례 봅니다. 판례, 한거를 그저 곤란케 할 정도이면 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추행에서 폭행 협박을 한다 하는 것은 보통 폭행 협박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추행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의사에 반할 정도이면 다 추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의 크기는 불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힘의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의사에 반할 정도로 터치를 하면 추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관계를 보시면 유방을 만지면 이게 바로 추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관계는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판결루지가 출제가 잘 되었어요. 이 판결루지를 꼭 좀 숙지를 해두세요. 뒤 폭행행위 자체, 의사에 반한다 이런 부분 다 추행이 됩니다. 힘의 강약세기는 불문이다. 자, 판례 똑같아요. 다음 판례도 보시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논리는 기습추행도 똑같아요. 일단 끊고 일대 기습추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에 반할 정도이면 된다. 힘의 강약은 불문이다. 다 맞습니다. 끊고 자, 대법원은 추행죄를 인정한 그 예를 열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대법원이 추행이라고 인정했던 판례를 좀 보면 자, 뭐 어디를 쓰다듬는다, 그쵸? 그리고 의사에 반해서 어깨를 주무른다 이런 부분들 다 추행 인정했고 그 다음에 얼굴을 비빈다 이런 부분들 귀를 쓰다듬어 만지는 것 이런 것들 다 추행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추행으로 본 판례를 좀 볼게요. 추행이 되는 판례, 안 되는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먼저 꺽쇠 1번 출제 잘 돼요. 꺽쇠 1번, 꺽쇠 2번 출제 잘 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추행이라 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입니다. 부족. 이걸 족하다 하면 틀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족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고 했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이게 바로 보호법익이다. 강간죄나 추행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다. 이 보호법익을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 침해범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됐죠? 자, 일단 여기서 끊고요. 자, 올라갑니다. 자, 을려는 48세 아줌마입니다. 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갑은 이 을려를 쫓아가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어서 성기를 보여줍니다. 여기 성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성기를 보여준 곳이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다는 거예요. 자, 이 형법상의 이 갑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아니, 봐봐요. 남자가 바지를 벗어서 성기를 보여주면 여자는 빤히 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보고 싫으면 자기 고개 돌리면 되잖아요. 이것이 도로인데. 그렇잖아요.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만이에요.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만이고 또 이 여자가 48세 아줌마입니다. 여고생이 아닙니다. 순진한 여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바지를 보여주었다는 거라고 하는 것만 갖고서는 이 48세 된 아줌마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습니까? 침해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꺽쇠 2번을 보면 자, 48세 나와 있죠? 이 밑줄 보시고 성기를 보여주었다 세무쳐봐요. 세무치게 되면 밑에 여기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추행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많이 공부하신 분들 많이 봤죠? 이런 판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나옵니다. 1번에서 마지막 중간인데요. 공연음란죄라고 하는 게 있죠.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해졌다 해서 즉 누구 여기 이 아줌마입니다. 48세 된 아줌마를 상대로 해서 이 공연음란죄 등이 행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반드시 추행이 된다 안 된다? 추행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안처럼. 그렇죠? 반드시란 말씀 틀렸어요. 이것이 만약에 밀폐된 공간이고 폐쇄 공간이고 뭐 흉기 등을 협박을 해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 추행이 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거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여성에 대해서 추행이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이런 질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까지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자, 됐네요. 자, 꺽쇠 1번 출제 많이 됐고 꺽쇠 2번 출제 많이 됐습니다. 자, 색깔 한번 칠해 볼까요? 여기다 색깔 칠할게요. 여기다가 색깔 칠하고 이거는 다른 색깔로 색깔 칠할게요.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단순히 성계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추행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판례 보죠. 자, 이 판례도 무지 중요한 판례죠. 자, 여기 보시면 추행 나와 있네요.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 아닙니다. 객관적 판단입니다. 객관적 판단이다.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 보세요.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 이게 바로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보호법칙이라 했습니다. 이 보호법칙을 침해했을 때 추행죄가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 것이 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닙니다. 즉 자기가 직접 만져야지만 반드시 추행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자기가 터치를 해야지만 추행죄가 된다. 그러면 그건 자수범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해야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것은 자수범이 아니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 따라서 간접정범 형태로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구를 삼는 거지. 도구로서 누군가를 이용한다는 거지. 그렇죠? 이 타인 속에는 보통은 도구는 타인인데 이 타인은 보통 제3자를 말하잖아요. 제3자를 말하는데 이 사안처럼 피해자도 타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해자를 도구로 해서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범죄의 간접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법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법논리를 구성 못하는데 대법관들은 이런 법논리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여기 간접정범이 가능하다. 빨간색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 도구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자, 그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갑은 A녀로 하여금 가슴사진, 성기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하나 받았지? 하나 받으면 끝난 거지, 그치?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을 협박질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총 7번을 이런 것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이 모습을 이제 요구하고 동영상을 요구합니다. 결국 아니면요 뿌려버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여중생, 여고생들로부터 이런 걸 받아서 첫 장 받았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가지고 협박질을 하고 금품 뜯어내고 또는 상대방의 몸을 요구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 여중생, 여고생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극적인 그 동영상을 요구를 합니다. 결국 이 여성은 이 갑에게 놀아나는 거죠. 그렇죠? 심적으로 엄청나게 꼭두각시처럼 놀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도 신고한다 그러면 또 신고도 못해요. 신고한다 그러면 뿌려버린다고 하니까 결국 이 여자는 마지못해서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갑녀가 A녀가 자유하는 동영상을 결국 자기 스스로가 촬영하고 이를 갑에게 보내주게 되죠. 그랬을 때 이 갑이란 놈은 이 A라는 여성의 스스로의 그 도구를 자기에게 어쩔 수 없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성의 그 모습을 도구로 이용하여 이 동영상물을 촬영받게 되기 때문에 간접정범 형태로 추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판례가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꼭 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을 더듬어야지만 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노터치잖아요. 몸을 만지지 않았잖아요. 몸을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터치라 할지라도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례죠. 자, 꺽쇠 3번을 보시면 여기 어쩔 수 없이 이런 말 나오잖아. 어쩔 수 없이 올라가 보면 피해자들을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치? 이런 것을 유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질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협박을 쓰는 거야, 협박. 협박이라는 강제추행죄의 수단을 이용하여 그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것은 간접정범 형태, 즉 여성이 갖고 있는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기 때문에 추행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했다. 즉 추행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꺽쇠 3번보다는 꺽쇠 2번이 출제가 무수히 출제가 잘 되었어요. 꼭 좀 봐두시고, 이건 총론교재 간접정범에서도 출제가 잘 됩니다. 됐고요. 자, 최신 판례 또 하나 볼게요.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좀 작년에 좀 되었죠. 역시 똑같습니다. 꺽쇠 1번을 보면 추행이라 하는 것은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때 추행죄가 된다는 논리 똑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법논리는 밑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도입부에 삽입하고 있죠. 자, 보면 자, 그다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추행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으로 그쵸?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면 족하는 것이다. 그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행위로서는 이제 위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 이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이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행위를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냥 이 사람을 상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을 상대로 그냥 실행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 대상자가 반드시 실제로 그거를 느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요 마지막 지문 잘 봐두셔야 돼요. 요 마지막 지문이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갑은 11월 25일이니까 이제 겨울이죠. 겨울에 들어섰죠. 밤 10시입니다. 놀이터에서 나무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을녀의 뒤로 몰래 다가가서 을의 머리카락 및 후드티와 패딩 점퍼 위에 소변을 넣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오줌 쌌다는 거야. 그쵸? 을은 이제 경찰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의 그림자는 보긴 보았대요. 근데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있어서 정수리 부분을 만져보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 옷을 두껍게 입고 있었고 롱패딩 입고 있었으니까요.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는 못했다. 그 당시에는. 집에 가서 보니까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소변 냄새가 나 있었고 그 남자가 소변을 싼 것이라 생각되었고 결국 신고했단 말이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쵸? 자, 이때 이 남자의 죄책은 뭘까요? 이거야. 분명 이 사안에서도 남자가 여자의 어떤 몸을 더듬은 건 아니잖아요. 몸을 더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안도 추행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이제 판례는 자꾸 시대에 따라서 추행죄의 판례는 자꾸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이런 것이 추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터치해서 노터치 개념으로 자꾸 바뀝니다. 우리 강간도 그렇잖아요. 지금 강간죄도 폭행 협박이 없는 뭐 비동의 간음죄 이런 거로 뭐 바뀌는 거로 추진한다라고 뭐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한 적도 있었고 뭐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에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데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판례든 이런 것들도 다 시대에 따라서 자꾸씩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판례도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자, 꺽쇠 2번을 보면 성기를 드러내고 갑을 향한 자세에서 보세요. 갑을 향한 자세에서 지금 소변을 보았다 했잖아요. 그것이 꺽쇠 1번으로 올라가면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게 뭐야? 나한테 오줌 싸는 거야. 그 나한테 오줌 싸는 것이 그 여성을 상대로 좀 행해지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 그 자체가 추행이다.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갑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다. 근데 집에 와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야. 그치? 당시에는, 행위 당시에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나를 향하여 소변을 보았다는 것 자체가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행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꺽쇠 2번을 보면 피고인이 있고 갑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 유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바꿔버리면 요 갑을 A로 바꾸세요. A로 바꾸고 을을 갑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좀 바꾸시면 돼요. 여기하고 또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바꾸면 되죠? 볼까요? 여기도 이제 갑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갑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 꺽쇠 2번은 한 번 보면 알잖아요. 한 번 보면 아는데 꺽쇠 1번은 한 번 봐선 될 게 아닙니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마지막 부분을 꼭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 자위동영상 사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꺽쇠 2번 이 부분 잘 봐두시면 돼요. 자, 판례 볼게요. 자, 거부의사 밝혔지? 거부의사 밝히면 그것이 러브샷이든 아니든 간에 다 추행입니다. 자, 의사에 반했죠? 반하면 추행입니다. 어깨를 주무르든, 그쵸? 만약에 엄마 아빠 어깨를 주무르는 것은 당연히 추행이 아니죠. 근데 이것은 직장 관계였고 사회생활 하다가 보니까 의사에 반해서 어깨를 주무르든 뭐 다리를 주무르든 간에 이건 다 추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신체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어깨지 어깨. 그래. 어깨를 만지든 가슴을 만지든 엉덩이를 만지든 신체 어디 부위를 만지든 차이가 없다는 거야. 상대방이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 상사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아니다. 내가 뭐 가슴 만졌냐? 내가 어깨 만졌지. 어깨 만지라 했지. 그러니까 난 추행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어디를 만지든 반하면 만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꼭 좀 받으시고 이것도. 그 다음은 쉽지? 음부라든지 유방이라든지 이런 거 억지로 키스했다 이런 부분도 다 추행이 됩니다. 여기 가슴 나와 있죠? 그렇죠? 엉덩이 나와 있고 가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청문 시간 때 말씀드리는데 찜질방을 멀어봤다 공중 밀집 장소로 보았다는 판례 죄형법정주의 할 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벅지 만진 거 어깨도 만지는데 뭐 그쵸? 허벅지 만드는 건 죄가 안 될까? 다 죄가 되는 거죠. 전부 다 뭡니까? 의사에 반해서 만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거부의사를 앞에서 밝혔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거부의사 밝혔잖아요. 의사에 반했다 다 밝혔는데 여기서는요. 거부의사를 안 밝혔어요.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 치더라도 허벅지 만질면 추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의 여성의 성격이 있죠. 성격. 소심한 성격들이 있어요. 뭐 괄괄한 여성들도 있지만 특히 여성들 보면 소심한 여성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부의사 대신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허벅지 만지면 추행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이 두 개 한번 묶여볼게요. 이 두 개를 보면 여기 엘리베이터 폐쇄 공간이잖아요. 여기도 폐쇄 공간이잖아요. 그치? 폐쇄 공간에서 자, 지금 칼로 위협을 합니다. 그쵸? 칼로 위협을 하고 그래서 고개를 돌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상태 하에서 자위행위 하는 거. 그쵸? 이것은 추행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 뭘 봤지? 48세에 된 아줌마 있죠? 그것은 엘리베이터라는 폐쇄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건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행으로 보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 내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 성기를 보여주었다면 추행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도 성기 나와 있죠? 추행으로 봅니다. 별놈들 다 있죠? 저도 이런 판례 보고 야 별놈들 다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이 판례든 이 남자가 여자의 몸을 더듬은 게 아니 몸을 더듬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추행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타죠? 엘리베이터 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내리려고 하는데 저쪽에 있는 놈이 그 바바리맨이에요. 바바리맨. 그러니까 성기를 다 보여주고 톡 끼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이 이 소리를 질러대는 뭡니까? 놀란 소리를 질러대는 거지. 그게 다 추행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도 보시면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던 치더라도 이런 놈들은 다 추행으로 걸립니다.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자,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다. 다리에 접촉을 했다. 여기 접촉을 했다. 다 추행으로 갑니다. 헤드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락. 자기 연인 아니면 헤드락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회사 대표네요. 직장 상사 관계인데 남자하고 여자 나이가 너무 곱절이네요. 26세, 50이 딱 2배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말렸다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그런 거 안 나오나? 어쨌든 이게 안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이렇게 의사에 반하여 헤드락을 하고 뭐 이게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얘기 나오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추행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도 재밌어요. 보면 지금 모두 여성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여성이었다. 이것도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이 추행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에게 거는 것도 추행이 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가슴 만졌죠? 엉덩이 만졌죠? 볼에 가져대네요. 이런 것들 다 추행으로 본다. 보니까 한의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 피고인은 실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많았다는 거예요. 6살 더 많았는데 그 피해자 여성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도 변태 많네요. 변태 많아. 이것도 추행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자, 근데 자, 요 밑에 2번 판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2번 판례 보면 군대야, 군대. 군대인데 여기는 모두 남성이야. 자, 여기는 모두 여성이었는데 이건 거부 의사 밝혔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추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번 판례는 모두 남성이야. 모두 남성인데 이건 거부 의사 밝힌 게 아니야. 이건 서로 좋아가지고 한 거야. 서로 키스, 서로 구강 성교, 학문 성교를 했다. 또 다른 부대 가서 또 다른 놈이랑 똑같은 걸 또 했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를 했다.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합의 하에 학문 성교 등을 했다는 거지. 개간죄. 그쵸? 아우 더러운 놈들. 그쵸? 추행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례는 서로 좋아서 지들끼리 했기 때문에. 자, 이건 왜 안 될까요? 이거는 옛날 판례이긴 한데 뭐 출제는 아직 안 됐네요. 이건 육군이야. 육군 중대장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우리 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아세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거기 고등학교 교련 선생이 그 누구지? 권상우 그 체벌하면서 젖꼭지를 막 이렇게 비틀잖아, 이렇게. 남자 학교 나오신 분들은 그거 알 거야. 여러분 교련 시간 배웠나요? 교련 시간 배우면 나이가 좀 있다는 건데. 그치?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 있었거든요. 그 교련 선생님이 이제 그 보통 직업군인 출신이잖아. 직업군인 장교를 제대해서 그분들 이제 퇴역하고 고등학교 교련 선생님에서 반공교육 가르쳤잖아요. 그쵸? 그때 그 선생님이 이제 남학생들만 있다 보니까 이제 젖꼭지를 갖고 비틀면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육군이다 보니까 남자들만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사회적 법익입니다. 사회적 법익. 사회적 법익에서 남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중대장이 부대원들의 젖꼭지를 비튼 것은 추행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옛날 판례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후의 판례들을 좀 봐두시면 돼요. 자, 이건 또 왜 안 될까요? 2살 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2살 난 아이가 뭘 안 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피고인이 2살 난 아이의 가슴을 만졌는데 2살 난 아이가 뭐 가슴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이 여자아이인데 가슴이 뭐 없겠지. 근데 이게 만진 것도 고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고의로 만진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분 나빠한 것은 2살 난 아이가 기분 나빠한 게 아니라 그 엄마가 기분 나빠했어. 그래가지고 피고인이 왜 내 딸의 2살 난 아이 가슴 만지냐 이렇게 해서 고소했던 사건인데, 이것은 이 남성에게 고의도 없을 뿐더러 또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인이 봤을 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추행이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추행은 안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모 친 것은 안 되는 것들이고 동그라미 친 것은 되는 것들이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